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주민들은 21일 아침 폭우와 천둥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망게레 지역에는 21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52밀리의 비가 내렸고 알바니 지역에는 8시에서 9시 사이 76.8밀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왕가레이 지역에는 21일 아침 1시간에 64밀리의 비가 내리는 등 북섬 북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지역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렌필드와 포인트 슈알리의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지붕에 문제가 생겨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다른 일부 슈퍼마켓은 오후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는 오미크론 감염이 안정되고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백신 의무 사항과 백신 파스 그리고 신호등 시스템을 검토한 후 23일 수요일에 모든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발표할 정부의 조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뉴질랜드에 들어온 후 가장 큰 완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멜번 대학의 전염병 전문 토니 블레이클리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전파를 늦출 필요성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백신은 병원에 가는 것을 막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좋지만 감염을 막는 데는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3개월 전 3차례 추가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50% 정도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반면 뉴질랜드는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살기 좋은 나라 10위에 기록됐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의 설문조사는 기대 수명,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청렴도, 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핀란드가 1위에 올랐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10위를 기록했지만 남반구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호주보다 2단계 앞서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최하위에는 아프가니스탄, 다음은 레바논, 짐바브웨, 루안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행복보고서가 10주년을 맞는 해로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 여행자들이 결국 뉴질랜드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그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4월 12일 밤 11시 59분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인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5월 1일 밤 11시 59분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비자 면제국가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2번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외 관광객은 입국 시 격리가 필요 없지만 출발 전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양성일 경우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요청받게 됩니다. 뉴질랜드가 국경을 개방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공항, 접객업소, 기업체, 호텔업계와 관광사업자는 뉴질랜드가 호주인과 비자 면제국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뉴질랜드 국경은 4월 13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인에게 입국을 허용하고 5월 2일부터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들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으로는 7월 휴가 기간에 북미에서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여행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5개 국제 노선에서 주당 5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용 능력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가 국경 제한을 완화하면서 에어 뉴질랜드는 약 700명의 승무원과 조종사를 다시 채용했는데 국제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추가 고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갑옷과 헬멧을 다른 장비와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추가로 500만 달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뉴질랜드의 기부금이 1,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무기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구호 요청이 다른 국가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1,000벌의 방탄복과 500개의 헬멧, 570개의 위장조끼 등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00만 달러는 나토 신탁기금으로 보내져 필요한 군용 연료, 통신 장비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와 같은 지원 물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8년 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격추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호주, 네덜란드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은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비행하던 중 반군이 장악한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러시아가 국제법상 책임이 있으며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196명의 네덜란드인을 포함해 298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나야 마후타 장관은 뉴질랜드는 MH17편 격추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호주, 네덜란드와 함께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휘발유 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55%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일렉트릭의 마크 길버트 회장은 소비자들이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 소유의 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이브 일렉트릭은 뉴질랜드에서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가속화한다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배출가스가 없는 청정차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50여 개의 전기자동차 모델이 있는데 내년에는 20여 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인기 있는 전기자동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MG ZX, 폴스타 그리고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입니다. 루아페후산의 화산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질 핵과학 연구소인 GNS 사이언스는 21일 오후 루아페후 분화구 호수의 온도가 섭씨 31도를 기록하고 강력한 화산 떨림도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루아페후산은 이제 화이트 아일랜드와 같은 2단계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산 분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모든 화산은 0단계 수준입니다. 뉴질랜드의 세계적인 유제품 회사인 폰테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비즈니스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폰테라가 지난 2월 말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나온 것입니다. 폰테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번째 단계 조치는 러시아에서 폰테라 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다음 단계로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테라는 이제 모스크바 사무실을 폐쇄하고 가능하면 직원을 재배치하며 합작 투자 회사인 유니푸드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폰테라는 버터를 위주로 러시아에 소량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연간 수출의 약 1%에 해당합니다. 폰테라 측은 뉴질랜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밝히고 러시아 수출분을 다른 시장에 재할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운 폭염이 남극과 북극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극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40도 이상 높은 새로운 기록이 나타났고 북극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3월 19일 남극 대륙의 콩코디아 기상관측소는 평년보다 약 40도가 높은 영하 12.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지 연구원들은 이러한 온도 상승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지만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일로 앞으로 기후변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1일) 뉴질랜드의 신규 감염자는 14,463명이고 1,000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